안녕하세요. 종로학원 영어과 남조호입니다. 오늘 4월 13일 여러분들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보시냐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 주요 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는 지난 3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작년도 수능에 비해서는 많이 쉬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여전히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했을 법한 문제들을 위주로 간략하게 한 줄 한 줄 다 해석할 수는 없고 간략한 형태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2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1번은 이제 함축 의미를 추론하는 문항인데 사실은 이 문항을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출제자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낼 때는요, 여러분들이 밀추침 부분의 내용을 모른다는 전제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추침 부분의 내용이 알 수 없는데 전체적인 글을 읽고 이 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판단한 다음에 밀추침 의미를 추론해 내도록 그렇게 내는 문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지문은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첫 문장을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자, 저널리스트, 언론인들은요, love to report studies, 어떤 스터디를 보도하는 것을 love, 아주 좋아한대요. 어떤 연구냐면 이니셜은 처음의 이런 뜻이고요. 처음의, 그 다음에 finding은 발견이니까 처음의 발견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초기 연구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초기 연구, 초기 결과 단계에 있는 그러한 스터디를 보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냐면 claimed to be the first time anyone has discovered a thing. 누군가가 어떤 것을 발견한 어떤 처음이다. 이 연구가 최초의 연구다. 최초의 발견이다. 이런 것을 보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뉴스에서는 어떤 과학자가 어떤 발견 같은 걸 하고 개발을 하고 그러면 특종 보도 아니면 단독 보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겠죠. 여하튼 저널리스트들은 최초의 누군가가 만든 최초의 것 이런 것을 보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there is newsworthiness in their novelty. 이 novel이라고 하는 말은 참신한, 새로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novel, 소설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novel은 새로운, 참신한, new에 해당되는 말이고 그래서 어떤 뉴스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뭐가? 새로운 것이, 참신한 것이. 그러니까 최초 보도, 최초 연구 이런 것들을 언론인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글을 뒤집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뭐에 취약하다. 뭐에 취약하냐면 약화되는 거죠. becoming undermined 그 이후의 연구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발견을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 발견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걸 처음에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모양의 연구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모양으로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일이 생길 때에 뉴스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don't go back,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inform, 정보를 주는 거죠. 그들의 시청자들에게요.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뉴스 보도라고 하는 것은 최초 보도 또는 최초의 발견 이런 거를 보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변한 과정, 변한 것은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여기에만 초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죠. 자, 그런데요. 이제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한번 갑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끝내냐면 뭐를 강조하냐면요. 여전히 양립하지 않는 것. 양립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고요. 뭐와 뭐 사이에요? 목적과 과정이죠. 뉴스와 과학의 목적과 과정 사이에는 양립 불가능성,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과 뉴스는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을 하죠. 하지만 뉴스는요 그냥 happens, 발생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구조를 보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을 한다. 하지만 뉴스라고 하는 것은 happen한다 그랬으니까 구조로 보면요. 결국은 과학과 뉴스를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는 거죠. 과학은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고 진화하는 거죠.
하지만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어난다, 그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뉴스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중요한 것인데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오늘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과학자가 어떤 발견을 했는지, 최초 발견, 최초 연구, 이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읽어볼까요? 뉴스라고 하는 것은 연구 과정을 따른다. 결과보다도 연구 결과를 따른다? 아니죠. 뉴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최초 보도, 최초 연구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은 거니까 어떤 변화하는 거, 이런 과정 같은 거에는 신경을 안 쓰겠죠. 따라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은 뉴스라고 하는 것은요, 포커스를 맞춥니다. not, 그 다음에 but. not A, but B 구조죠. A가 아니라 B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연구가 변화하는지가 아니라 but, 그 새로움, 참신함,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는 읽을 것도 없죠. 뉴스라고 하는 것은 어텐션을 끌어들인다, 비판함으로써, 가짜 과학 발견을 비판함으로써 어텐션을 끌어들인다, 그런 얘기 없었죠. 4번은 리포터들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준다, 그 시청자들에게. 과학자와는 달리 그러지 않죠.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변화한 걸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5번은 리포터들은 만들고 강화시킨다, 신뢰를,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신뢰를 만들고 강화시킨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죠. 뉴스라고 하는 것과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라고 하는 거, 언론, 그 다음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사실은 글을 정확히 읽지 못했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선택지에도 novelt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선택지를 보면은 선택지에도 novelty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것도 뭐 꼼수긴 하지만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뉴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다,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9번 업성 판단 문제고요. 사실은 제대로 알고만 있다고 한다면 업성 판단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냥 문법은 무조건 기피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나오더라도 업성 판단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글 자체가 이렇게 쉬운 글은 아니었는데 묻고 있는 업성 내용은 굉장히 평이했고요. 볼까요? 이제 이거는 뭐 한 줄 한 줄 다 읽지는 않겠고요. 해당되는 내용만 읽고 넘어갈게요. 오늘 선생님은 이제 해설하는 차원이니까 해당되는 번호만 읽고 문제를 풀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글을 다 읽어야지 뭐 글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내용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이 콜럼부터 보니까요, 새로운 관세라든지 어떤 관세냐면 얘는 이제 이렇게 분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조금인데 어떤 보조금이냐면 어렵게 만든대요. 뭐가요? 그들과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보조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for 다음에 목적격이 왔고요. 투부정사가 왔죠. 그래서 투부정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 가짜 목적어가 되고 이 동사가 되고요. 가짜 목적어가 되고 이것이 목적격 보어가 되고요.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를 for 다음에 목적격 for new players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될 것이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 구조를 알고 있는가,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묻는 문제였습니다. 1번은 이상이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요. 자, 무슨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는요, 반면에 앞에서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말고 무슨 국가주의, 뭐 스테이티즘 이거랑 지금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는요, 반면에 정부라고 하는 것은요, has no say, say는 말하다지만 여기 지금 no가 꾸며주니까 얘는 명사네요. 발언권 정도의 뜻이야. 발언권이 없습니다.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how, 얼마나 어떤 회사가 may become 될지,
그 산업에서 회사가 그 산업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또는 우위를 차지하도록 될지, 이런 문장 같은데요. 자, 의도가 뭐냐면 전치사 인이 왔으니까 전치사 인의 목조가 필요하겠죠. 전치사 다음에 목조가 와야 되니까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인 다음에 지금 명사절이 오고 있는데 이 how절은 의문사절이라고 그러고 명사절이라고 그러죠. 직역을 하면요. 어떻게 주도적으로 회사가 될 수 있는가? 회사가 주도적으로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말로는 마치 말이 될 것 같지만, 자, become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 이형식 동사, 연결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become의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 자리에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따라서 나면 틀리가 아니라, 이 뜻을 모르더라도 나면 틀리가 아니라 부사가 아닌 형용사 꼴이 와야 되겠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가 간단한 문장 하나만 만들어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가령 선생님 아내가 만약에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얼마나 예뻐질지 나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I cannot imagine how she will become, 이렇게 되겠죠. 나는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녀가 예뻐질지를요. 그러면 she will become beautiful이라는 문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는 beautifu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겠죠. 우리가 she is beautiful 이렇게 얘기를 하지 she is beautifully라고는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보호 자리에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와야 된다. 따라서 여기에도 become이라고 하는 동사에 보호가 필요하니까 다음에는 틀리, 생긴 것을 봐도 ly가 붙었으니까 대개는 부사가 되겠죠.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는트로 써줘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은 뭘까요? 3번은 규제는 규제인데요. 어떤 규제냐면 누군가를요 더 유리하게 해주는 규제 해가지고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죠. ing가 현재 분사가 또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인데 뒤에 목적어가 왔으니까 능동의 의미가 있는 현재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생긴 구조만 보고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4번은요. By becoming really good at, 뭐뭐 정말 잘하게 된다. 뭘 잘하냐면 당신이 하고 있는 것. 그래서요. 전치사 at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역시 명사절이 필요한데 명사가 필요한데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죠요. 자, 너가 하고 있는 것 해가지고요. 통째로 what절이 통째로 전치사 at의 목적어가 되고요. 요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요 do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what절이 잘 쓰인 것이죠. 전치사 at 다음에는 대절은 쓰이지 않고 전치사 다음에 대절을 쓰지 않고 그래서 that을 쓸 것인지 what을 쓸 것인지 사실 그걸 묻는 문제인데 전치사 at의 목적으로 what절 잘 썼죠. What you are doing. 당신이 잘하는 것을 정말로 잘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요. 당신의 지배라든지 이윤을요. 뭐라고 봐요? C, A, as, B. 뭐뭐라고 본다. 사인으로 본다. 어떤 사인이냐면 만들어지는 벌 수 있는 돈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말이고요. 뒤가 완전한 절이 왔죠. 따라서 이거는 동격의 대시 되겠네요. 이때 대시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인과 이퀄 관계가 되는 동격의 대시죠. 이건 이제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동격의 대. 그래서 이번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용법, 그렇죠? 그다음에 투부정사 용법도 있고, 그다음에 오형식 문장,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그다음에 효용사 보호를 물었고요. 그다음에 3번에서는 현재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 그다음에 4번에서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의 쓰임, 그다음에 5번에서는 동격의 that을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고요. 아주 출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수능에서도 나올 만한 굉장히
이제까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던 핵심적인 문법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문항은 여러분 특히나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문항 볼까요? 자, 이제 빈칸 문제인데요. 사실은 31번 같은 31번, 32번 같은 빈칸 문제는 보통 2점으로 출제가 됐고 33번, 34번이 3점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31번 문항이 3점으로 배점이 됐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 문제에서 3점짜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주제 문제가 2점으로 되고 그 3점짜리를 빈칸으로 가져와 가지고 빈칸 문제 4문제 중에서 3문항이 3점이니까 아무래도 체감 난이도는 아마 더 높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점수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31번은요. 사실은 글은 굉장히 쉬운 글인데 오히려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의 정확한 뜻을 몰라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고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봅시다. 자, not only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도치 구문이 만들어지는데 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이죠. 유라시아가 말이죠. 우연히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생물학적인 풍요로우며,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어떤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 베리는요.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거를 꾸며주는 말인데 바로 뭐가요? 그 대륙의 뭐가 엄청나게 촉진시켰습니다. 뭐를요? 확산을요, 퍼지는 것을요. 뭐가 퍼지죠? 작물들이요. between 먼 지역에서요. 자,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특성 같은 것을 설명하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실은 이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글의 흐름에서 나라면 어떤 말을 쓸 것인가 이거를요. 주관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관시라고 생각하고 어떤 말이 들어갈까?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적인 어떤 풍요로움 이런 축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 대륙의 어떤 것이 엄청나게 촉진시켰다. 뭐를요? 작물의 확산을요. 먼 지역에 걸쳐서 말이에요. 먼 지역 사이에서. 그러고 나서 무슨 판기야, 지구과학 시간에 나올 만한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핵심적인 말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동서방향이요. 동서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구의 판이 막 움직여가지고 내 대륙이 만들어지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있으면 유라시아 대륙은 대충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동서로 퍼져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 사는 동식물들이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죠. 같은 기후대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작물들이요. 맨 마지막에 작물들이요. 한 지역에서 재배된 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옮겨 심을 수 있다는 거죠. 대륙에 걸쳐서요. 단지 최소한의 어떤 적응의 필요성을 가지고서요. 그러니까 길쭉한 모양으로 동서로 뻗어 있으니까 이쪽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이쪽에 가서 사는데 별로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대조적으로 한 다음에 이 쌍둥이 대륙이니까 아메리카스니까 그러니까 북미, 중미, 남미를 얘기하는 거죠. 북미하고 남미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미국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방향으로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대충 보면은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길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살던 동식물들이 적도를 지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얘네 같은 기후에서 살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여기까지 가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훨씬 더 힘든 적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식물들이 동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적응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동식물들이 분포를 하는 것이고요. 길쭉하게 됐을 때는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기후대가 막 달라지니까 새롭게 적응하는 데 많이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유라시아 대륙 쪽에서 그 어떤 생물학적인 풍요로움이 더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질문으로 가면은 대륙의 어떠한 것, 바로 대륙의 무엇이
이런 작물들의 확산을 촉진시켰을까요? 단서는 동서방향, 남북방향. 결국은 대륙이 이런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냐 이러한 대륙의 생긴 모습, 이것이 생물의 어떤 다양성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글이 될 텐데, 그렇다면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죠? 선택지를 보니까요, 1번은 고립, 2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3번은요 다양성을 오답으로 많이 찾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번은 보존, 5번은 이게 스테이블이 안정적인 거니까 불안정성, 이런 말이고요. 많은 친구들이 나는 남북방향, 동서방향 다 이해했어. 근데 선택지를 뭘 골랐어? 아마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몰라가지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보통 뭐 대회 가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방향, 학교생활 이렇게 해라,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향, 어디를 지향한다 할 때 어떤 지향,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은 대륙의 바로 그러한 방향, 대륙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륙의 방향이요? 대륙의 다양성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요. 만약에 선택지를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1번, 3번, 4번, 5번이 확실히 답이 아니니까 2번이 답일 거야, 이렇게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되는데, 뭐 현장에 가서는 할 수 없잖아요. 이 단어를 나는 모르는데 나머지 단어는 다 확실히 알겠다. 근데 나머지는 답이 아니겠다. 그러면 당연히 2번을 답으로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의 정확한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33번은요. 3점짜리로 나와 있는 빈칸 추론 문항이었고요. 자, 초창기의 시계라고 하는 것은 표시했다. 단지 시간을요. 또는요. 뭐 쿼터 아워니까 뭐 쿼터가 4분의 1이니까 25분씩 뭐 이런 개념일까요? 근데 이제 1700년대가 되면 시계라고 하는 것이, 이 미닛이라고 하는 건 분이죠, 분. 이 핸드는 손이니까, 시계에 있는 손이니까 분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침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1800년대에는 직역을 하면 두 번째 손이니까 이게 초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바늘도 하나밖에 없고 시침만 나타나고 이랬다가 나중에는 분침이 생기고 초침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unprecedented ability, 선례가 없는, 유례가 없는 이런 뜻인데,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르면요, 얘를 수식하는 말에 불과한 거니까 없다고 치고요. 능력이죠.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삐리리였다.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능력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겠죠. 일단은. 근데요, which, 그것은요 되었습니다. 주된 무기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의 주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것이 산업혁명의 주된 무기가 되었대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좋은 얘기일까 나쁜 얘기일까?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나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려 한번 볼까요? 공장 노동자들이요, 클라킹인은요 시간을 재는 거야. 몇 시에 출근했는지, 몇 시에 퇴근했는지, 이런 거 시간 재는 건데, 만약에 이 표현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한번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타임 시트니까 이것도 뭐겠어요? 뭐 9시부터 10시까지는 뭐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뭐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거를 채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벌 받았다, 늦는 거에 대해서, 자, 공장 노동자들이 지각하면 벌 받았다는 거죠. 시침과 분침이 없던 시절에는 대충 뭐 10분 늦어도 20분 늦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시침과 분침이 생기면 정확한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공장 노동자들에게는 별로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늦는 거에 대해서 벌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는 썩 좋은 건 아니었겠네, 이렇게 추론을 하고 글을 읽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엄격한 통제 이런 말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fired, 해고당했다는 거죠. 엄격한 통제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은 해고당했다는 거니까 시간에 노동자들이 조속당하는 뭐 그런 안 좋은 사태가 발생했네요. 그 다음에
시계의 잔인한 힘 이런 얘기죠. 시계의 잔인한 힘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시계의 발명이라고 하는 거, 정확한 시간을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는 안 좋은 거구나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뭐 찰스 디킨스의 뭐 소설 하드 타임스 뭐 이런 소설에 관한 얘기도 나와 있는데 결국은 시간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뭐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선례가 없는 어떤 시간을 정확하게 재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아마 노동자들에게는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선택지 가운데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 부정적인 내용은 뭘까요? 볼까요? 1번은요. 허락했습니다. 허용했습니다. 노동자들이요. 사회 계층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을 허용했다. 이거는 노동자들에게 좋은 얘기잖아요. 긍정적인 얘기죠. 2번은요. 해방시켰다. 노동자들을요. 하지만 고용주들을요. 시간이라고 하는 트랩 속에 가두었다. 노동자를 해방시킨 거니까 이건 노동자들한테는 좋은 얘기잖아요. 3번은요. 그것의 가장 권위주의적인 어떤 표현, 표출을요. 공장 시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표현을 찾게 되었다. 이게 답이네요. 정확한 시계, 그 다음에 공장 노동자들이 어떻게 지내게 되었는가 그 얘기가 이어서 나와 있으니까 바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은요. veil은요. 폭력적인 어떤 속성을 veil에 가렸다. 감추었다. 이것도 긍정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건 뭐야? 측정된 시간의 어떤 규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렸다. 자, 5번은요. 이거는 길을 닦다 정도의 뜻이에요. 노동자들이 어떤 어떤 manufacturing machines, 어떤 물건을 제조하는 기계를 통제하는 길을 열어줬다. 노동자들이 뭐 기계를 통제하고 이런 얘기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3번. 그 가장 권위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표출을 공장 시계에서 찾게 되었다. 발견하게 되었다. 지역하면 공장에서 가장 악용된 거죠.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요. 자, 34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글은요. 이 글은 여기 보니까 역으로 반대로 해가지고요. 글을 서로 이제 대조하는 그런 글들이 나와 있는데 자 상상해 봅시다. 어떤 돌연변이가요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돌연변이냐면 사실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너무 길어서 뒤로 뺐어요. 선행사가 some mutation이고요. 어떤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걸 상상해 봅시다. 어떤 돌연변이냐면 동물이요. 얘는 부사인데 뭐 저절로 자연적으로 모른다고 치고 죽는 거죠. 50살이에요. 동물 가운데 50살까지 사는 동물이 있나요? 여하튼 50살에 죽게 만드는 그런 돌연변이가 나타난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이것은요. 그 다음에 쭉 얘가 나오고 근데요. 99%의 동물들은 이러한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동물들은요. 그것을 나쁜 어떤 영향을 경험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 거기 때문에 뭐 하기 전에요. 그것이 활동할 찬스를 갖기 전에. 그러니까 마치 시한폭탄이 몸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야지 터지는 거야, 이 시한폭탄이. 근데 그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얘는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한폭탄이 작동할 만한 기회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요, 이건 의미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머무하기가 쉽다. 그 개체군 속에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늙은 동물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돌연변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 개체군 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죠? 오래오래 살았으니까. 이유가 나오죠? 왜요? 자연 선택의 force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어드밴스드 에이지니까 고령이죠. 그러한 고령에서 자연 선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뭐 할 정도로요? 뭐를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수거예요. 그것을 제거할 정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야 발현되는 그런 돌연변이 어떤 유전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개체군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 왜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얘를
없애버릴 만큼 강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근데요, 역으로 말이죠. 반대로요. 어떤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들을 죽인대요. 2살 때요. 2살 때 이 동물을 죽여버린대요.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죠? 동물들이요. 그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곧 컴퓨터가 경쟁하는 거니까 경쟁에서 지는 거죠. 운이 좋은 녀석들에 의해서요. 뭐 할 정도로 충분히요? 그것을 갖지 않을 만큼 운이 좋은 녀석들에 의해서 경쟁에서 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 선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발현되는 어떤 유전자라고 한다면 어린 나이에 죽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자손을 못 낳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돌연변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전파가 안 되겠죠. 그리고 개체들 사이에서 그것이 남아있지 않겠죠. 이미 다 죽어버렸으니까 어린 나이에. 자, 결론이죠. 따라서요. 자, 문제가 되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accumulate, 쌓일 수 있다. 그저 뭐뭐하는 한 쌓일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글을 어떻게 전개했죠? 그래서 보니까 나이가 50살 때 발현되는 그런 돌연변이, 그 다음에 나이가 2살 때 죽게 만드는 그런 돌연변이라고 했을 때에 나이가 50살 때 발현되는 그런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군 속에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개체군에 쌓이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들이 5번이요. 단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동물들한테요. 뭐 한 다음에 그들이 충분히 나이를 먹은 거죠. 뭐 할 정도로요? have reproduced. produce가 생산하는 거니까 reproduce는 자손을 생산하는 거, 번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번식을 했을 정도로 충분히 나이가 든 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이러한 문제가 되는 돌연변이가 축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우리가 어린 나이에 터지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어린 나이에 다 터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자손을 낳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살아있는 녀석들만 자손을 낳았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어린 나이에 터지는 이러한 시한폭탄은 그 개체들 사이에서는 없겠죠. 이미 다 죽어버렸을 테니까. 반면에 아주 나이 많은 그런 개체에서 발현되는 유전자, 어떤 요인들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한폭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 아직 안 터졌을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쌓여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에 재밌는 글이네요, 그렇죠? 재밌는 글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39번 문장 삽입 유형을 해설을 하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그 무관한 문장 고르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ABC 순서를 잡는 문제, 그다음에 이것처럼 문장 삽입 유형, 이건 이제 3가지 유형이 논리추론 문항이 될 텐데 이 부분을 해결할 때 여러분들은 2번 읽는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2번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고르고 다 읽지 않고 넘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2번에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 반면에 5번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추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나는 답 골랐어 하고 다 읽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끝까지 다 읽어야 되고 내가 답을 고른 다음에 정말 그 답이 맞는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수독하는 거, 이런 습관을 꼭 길러주시기 바라고요. 대개는 이제 ABC 문제가 2문항이고 그 다음에 사회 문장이 두 문항이다 보니까 하나는 2점, 하나는 3점으로 배점이 되는데 이번 4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38번과 39번이 둘 다 문장 삽입 유형인데 3점으로 배치가 됐다는 거, 이것이 조금 더 특이한 사항이라면 특이한 사항이고요. 내용적으로는 38번보다는 39번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39번을 마지막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무슨 광물에 관한 이야기여가지고 특히나 이제 인문계 친구들, 자연과학, 과학 지문 이런 거를 보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봤다면 더 읽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볼까요? 자, 운이 좋은 이 코인시던트는 우연의 일치 이런 얘기인데요.
만약에 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얘는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니까 이제 없다고 치죠. 뭐 그냥 우연의 일치로 말이죠. 어떤 원소라든지 어떤 물질 내지는 뭐 광물 같은 거요. 어떤 원소 같은 것들,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대규모로 대량으로죠. 우리가 대량으로 사용하는 이것들은요 필요로 합니다. 더 적은 natural 자연의 concentration을요 뭐보다도요 우리가 소량으로 사용하는 그것들보다도요. 아, 이 말이 참 어렵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concentration. concentrate 하면 뭐 집중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응집되어 있는 거, 응축되어 있는 거. 그래서 농집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말을 썼는데 광물 같은 게 모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해도 우리말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량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량으로 사용하는 이런 원소라든지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적은 자연의 concentration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밑에 나오죠. 광상이요. 광상. 그러니까 광물들이 모여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광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냅니다. 어떤 일을요. 자연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산에서 무슨 뭐 석탄을 캐거나 뭐 원유를 캐내거나 아니면 구리를 캐내거나 이런 일을 할 텐데 광상이 있다고 하는 거는 뭐야? 거기에 광물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자연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준 거죠. 사실은 모아놓은 거니까 뭐 그런 얘기고요. 예를 들면 지구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55 ppm의 구리가 있대요. 아마 구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도 구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도 구리가 있을 수도 조금씩은 다 있겠죠. 지각에도 이만큼의 구리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구리 광상이라고 하는 것은 담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약 5,000 ppm을요. 그러면 이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뭐 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들을 mine, 채굴하는 거죠. 우리가 땅에 아주 소량의 구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구리 광산을 만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구리 광산에 구리가 많이 밑에 뭉쳐 있다, 모여 있다. 그래야 우리가 채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만큼은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지질학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번에 여기 나오네요. concentrate 한다는 거죠. 농집시키는 거야. 응집시키는 거죠. 응축시키는 거야. 뭐를요? 약 100배를요. 구리 광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리 광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배 정도로 이렇게 100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각에는 이만큼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있어야 되니까 이게 100배잖아요. 100배. 거의 100배잖아요. 약 100배 정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채굴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요. 어떤 산업 공정 과정 같은 거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 구리 원석이겠죠. 구리 광산, 구리 원석을요. 뭐래요? 순수한 구리 금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 공정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거는 약 200배 정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5 ppm에서 5,000 ppm인가요? 거기서 또 200배 정도가 돼야지 진짜 구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구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네요. 따라서 우리는요, 뭐뭐 하기가 쉽습니다. 더 커다란 어떤 이 광물들의 디포짓을 갖는다. 뭐 매장지라고 번역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모여져 있는 게 디포짓이에요. 우리가 대량으로 사용하는. 이게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 나오죠? 주어진 문장이 나오네요. 주어진 문장이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가 대량으로 사용하는 이게 나오죠.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더라도 갑자기 따라서라는 말을 해놓고 나서 구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따라서 우리가 대량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의 더 커다란 디포짓을 갖게 됩니다.
일단 답은 나왔어요. 답은 여기인데 이 내용 자체가 참 이해하기가 쉽진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리 같은 거를 땅에서 파내기 위해서는 매장량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어야 구리를 채굴을 할 텐데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대량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원소라든지 그런 광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그 농집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조금씩만 모여 있어도 우리가 다 뽑아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은 더 커다란 광물들의 디포짓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광물이 있고 여기도 광물이 있고 저기도 광물이 있고 우리가 다 모아 쓴다는 거죠. 결국은요. 자, 그래서요. 뭐뭐 하는 한 에너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요. 관계요. 1이요. 무슨 관계냐면 between 1인데요.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캐 쓰는 게 채굴하는 게 인간의 일일 텐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다음에 어떤 일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자연이 할 거라고 기대하는 일. 이런 일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통제할 겁니다. 어떤 낮은 리미트니까 하한선이에요. 하한선. 뭐에? 자연 농집의 하한선을 결정하게 된다. 통제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연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 거에 그 에너지 비용이 높으면 조금 있더라도 우리가 또 캐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이 하는 일과 그다음에 자연이 하도록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일들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연 농집의 하한선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인 어떤 리미트, 제한을 둔다는 거죠. 어떤 우리의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광물 자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리미트를 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의외로 요 연결사에 의해서 앞에 있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글이 점프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요 내용도 우리가 대량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요 문구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문장에 나와 있는 요거죠. 요거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해설 강의를 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면서 정확하게 지문을 읽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